작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전은 요즘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이걸 분석해 볼 텐데요. 달러 통화 수합입니다. 제가 뉴스들을 다 보고 유튜버들 이야기들 다 봤는데 대부분이 이 달러 통화 수합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제 핵심이 미국이 왜 우리에게 달러 통화 수합을 해 주겠냐. 이제 이런 쪽의 논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약간 좀 각을 달리해 봐서 지금 무제한 달러 통화 수합은 아니더라도 한 1,000억 달러 정도 혹은 그 이상이면 더 좋고요. 이 정도만 해줘도 한미 관세 협상에 새로운 물꼬를 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율 또 K 증시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세간의 가장 뜨거운 화두 이 달러 통화 수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착 상태에 빠졌고요. 이대로 가면 정말 파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떠오른 것이 무제한 통화 수합이라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제시했던 무제한 통화 수합은 미국 측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국을 해서 마지막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자부 장관도 그냥 왔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여한구 본부장이 가서 하워드 러튼이 상무장관과 면담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특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차라리 그냥 25% 관세를 맞자 이런 의견도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SNS 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좀 불씨를 지폈던 게 미국의 싱크탱크죠. 거기에 딘 베이커 박사, 이 닥터 딘 베이커가 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딘 베이커가 한국이 미국에게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그냥 차라리 한국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게 현명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파국으로 가게 되면 25% 관세를 맞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 대미 수출이 연간 150억 달러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4년간 이제 트럼프 집권 시여 트럼프는 다시는 대통령을 못 하니까 해봤자 500억 달러 손해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4년 동안에 한국이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수출을 다변화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손실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관세를 맞아라. 게다가 우리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다 아는 사실이 있죠. 10월 14일이 지나고 나면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효력 정지입니다. 연방 대법원에 30 판결이 날 때까지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도 없고 우리는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싱크탱크의 딘 베이커 박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일부 전문가들이 그냥 파국으로 가자. 25%를 맞자. 근데 정말 이게 그렇게 우리가 진짜 극한 대립을 가는 게 맞을까?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면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연방 2심의 판결은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품목별 관세는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에 하나 이제 14일 이후에 10월 14일 이후에 이제 이걸 노리면서 인도 같은 나라들도 끝까지 지금 버티잖아요. 품목별 관세를 보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 희생양 볼모로 잡혀 있는 업종이 하나가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은 반도체와는 좀 다르죠. 저는 반도체는 특히 HBM 쪽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자동차 업종은 일본 차라는 너무나도 좋은 이 대체재가 많아서 보복을 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참고로 우리의 자동차 산업이 얼만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느냐. 전체 우리 K자동차가 수출을 연간 한 270만 대를 하거든요. 이 중에 한 150만 대가 미국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 특히 자동차를 이렇게 보복을 당하게 되면 정말로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이 연관 산업도, 연관 기업도 많고 거기에 얽힌 종사자도 많고요. 울산이라는 지역 경제 자체가 이제 다 자동차와 엮여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트럼프 이제 완전 파국으로 갔을 때 압력을 우리한테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에 훨씬 많죠. 나아가서 안보 이슈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게 파국보다는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한 4천억 달러 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5,500억 달러를 주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은 어떤 식을 원하느냐. SPC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현금을 일단 여기에 입금을 해라. 그러면 그 투자처를 트럼프가 정하고 나중에 원금 갚을 때는 5대5, 나중부터는 9대1 이런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일단 외환 보유고 자체가 1조 2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뭐 진짜 막말로 5,500억. 근데 그것도 한꺼번에 넣지는 않겠죠. 뭐 4년간 쪼개서 이제 이런 딜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3,500억 달러가 외환 보유액의 84%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윈윈의 해법이 우리 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한미 통화 스와프고 여기에 대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일단 제안을 하게 된 건데요. 그동안에 뭐 대한민국 역사상 2번의 한미, 미국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와 터키의 통화 스왑은 의미가 없죠. 왜? 위기 때 필요한 돈은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중국의 통화 스왑도 이 한미 통화 스왑보다는 효과가 없는데 2번의 통화 스왑을 했었고 이제 현재는 없습니다. 2021년에 끝났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2008년 이제 10월 금융위 이때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났을 때 정말 뭐 코스피가 2,100, 2,200이었던 게 898까지 폭락했을 때 이제 그때 300억 달러 규모를 첫 체결을 했습니다. 당시에 뭐 강만수 장관이 가고 왔다 갔다 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 위기 때 그때 주가 대폭락했을 때 2020년 3월에 600억 달러였습니다. 그때 주가가 이제 대반등이 일어나게 된 거였었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란 나라가요. 뭐 당했다 뭐 일본도 뭐 속수무책이다 할 텐데 일본도 생각이 있는 나라잖아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가 원하는 무제한 통화 수합 일명 상설 통화 수화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은요. 일종의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상대 통화국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통화 수합, 상설 통화 수합을 맺고 있습니다. 가령 유로, 일본의 엔화, 영국의 파운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그러니까 저 나라들은요. 실제로 외환 보유고라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달러에 대해서 자기네 엔화를 갖다 주고 달러를 언제든지 빌릴 수가 있고요. 근데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저기 나온 저 5개 국가들이 또 미국의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5,500억 달러 SPC 뭐 일본 바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게는 그렇게 이제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떤 해법이 있느냐? 저는요. 무제한 통화 수합, 상설 통화 수합을 미국이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혜택을 바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300억 달러, 600억 달러 정도만 했어도 엄청난 증시의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막 교착 상태에 갔을 때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저는 1,000억 달러 혹은 이번에 우리가 3,500억 달러에 민간의 1,500억 달러에 에너지 1,000억 달러 거의 6천억 달러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절반 정도의 3천억 달러 정도만에 그 정도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체결이 된다면 저는 이거는 정말 윈윈이 될 수가 있고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거의 뉴스가 전해지게 되면 환율 쪽은 대급락을 하게 될 것 같고 외국인들도 환율 급락에 대해서 이제 대거 유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서학개미와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입장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뭐 SNS 쪽에서는 미국이 뭐 바보냐 왜 받아주냐 할 텐데요. 트럼프 정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괜찮은 선택입니다. 왜냐? 트럼프는 일단 저금리와 약달러, 약달러와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그런 것이고 자, 여러분 이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3,500억 달러, 많게는 6천억 달러를 일종의 미국은 꽁돈이죠. 그걸 갖는 대가로 우리가 달라는 게 아닙니다. 교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규모만 확정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파국이라기보다는 통화 스와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희망을 한번 걸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좀 계속해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환율과 뭐 주가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이 너무나도 이상하다. 환율이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더 사는 경우는 진짜 극히 이례적이거든요. 설마 혹시 외국인들은 이 언저리에서 통화 스와프 체결에 좀 베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통화 스왑이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현재 환율에서 약정을 맺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380원, 1,390원 이 언저리에서 환율 조건을 맺게 되면 나중에 환율이 막 급락을 하는 거예요. 1,200원, 1,100원 가게 될 때는 미국 입장에서도 나쁜 딜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1,390원 이때 1,380원대
대거 매수 들어오는 것도 향후 달러 통화 수합에 대한 무제한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한 1,000억 달러 이상 정도만 된다는 거에 좀 베팅했을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요. 앞으로 좀 보시죠. 여왕구장이 송수 교부관도 같고 여기에서 파국보다는 어느 정도 양쪽에서도 윈윈의 해법을 원한다면 또 트럼프는 우리 K반도체 또 K조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화 수합에 대한 체결 소식을 좀 들여다보면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보면서 이 달러 통화 수합에 대한 문제를 좀 주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전을 마치도록 하고요.